안녕하세요.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정말 신기하구나.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딱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 어떤 선택의 순간에 꼭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가 위에서 실을 엮어주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도 함께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여성입니다. 이름을 수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정 씨는 지금 50 중반의 나이로 평생을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온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수정 씨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5살, 한참 꽃다운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지만 아이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거든요. 애가 생겼어. 그 한마디에 남자는 돌변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결혼하자고 했던 그 사람이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차갑게 돌아서더니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수정 씨는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아려온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갑자기 혼자가 되었을 때 그 막막함, 뱃속의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정말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수정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죠. 뱃속의 작은 생명이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만큼은 내가 잘 키워야 해. 그렇게 다짐하며 수정 씨는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임신 중에도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도 견뎌내야 했어요. 저 여자 혼자 애 낳는데. 쭈쭈, 요즘 애들은. 그런 수근거림들이 수정 씨의 귀에 들릴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아들 민호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연약한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수정 씨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다고 해요. 앞으로는 우리 둘이서 힘내자. 엄마가 꼭 너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줄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정 씨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가 자고 나면 밤새도록 부업을 하고 민호가 학교에 간 사이에는 청소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어요. 사람들은 수정 씨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참 억척스럽게 산다. 혼자서도 잘 키우네. 하면서요. 하지만 수정 씨 본인은 억척스러워서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민호는 건강하게 자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착하고 수정 씨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특히 민호는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나는 커서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어. 그런 말을 할 때면 수정 씨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의대 진학을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수정 씨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또 다른 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민호가 의사가 되면 정말 자랑스럽겠지? 그렇게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낸 수정 씨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민호는 의대에 합격했고 무사히 졸업해서 정말 의사가 되었거든요. 수정 씨는 아들의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민호는 정말 효자였습니다. 의사가 된 후에도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수정 씨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30살이 된 민호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수정 씨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 정말 가정을 꾸리는구나 싶어서 기뻤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 하지만 민호의 다음 말에 수정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네, 5살 된 딸이 있어요. 그분이 혼자 키우고 있고요. 수정 씨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미혼모와 결혼하겠다는 건가? 내가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 순간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자신이 미혼모로 살면서 겪은 모든 어려움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들, 혼자서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민호야, 그게 엄마, 저는 그분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아이도 정말 예쁘고요.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민호의 진심한 마음은 알겠지만 수정 씨로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미혼모였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 힘든 일을 내 아들이 또 겪어야 하나?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수정 씨는 결국 그 여성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아. 상견례를 하자.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수정 씨의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을 이해해주고 싶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떤 분일까? 정말 우리 민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약속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정 씨는 한 젊은 여성이 일어서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은이라고 합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정 씨에게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얼굴이 나치근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앉아요. 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지만 수정 씨는 계속해서 그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뭔가 친숙한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지은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질문에 정중하게 대답하고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떤 일을 하세요? 간호사입니다. 민호 오빠는 병원에서 만났어요. 아이는 몇 살이라고 했죠? 5살이에요. 소연이라고 하는데 정말 예쁜 아이예요. 대화를 나누면서 수정 씨는 점점 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성에게서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정 씨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나도 혼자서 애를 키웠어.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도 지은 씨도 조심스럽게 수정 씨를 바라봤어요. 나도 미혼모였거든. 민호를 혼자서 키웠지. 그때가 정말 힘들었어. 수정 씨는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하지 않을 이야기인데. 민호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바로 도망가 버렸어. 그때 내가 얼마나 절망했는지.
지은 씨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이 보였어요.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애를 키운다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 사람들 시선도 차갑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수정 씨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속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민호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이 아이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때 지은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를 기억 못 하세요? 뭐라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자주 봤는데. 수정 씨는 당황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을 안다는 건가? 언제 만났다는 거야? 지혜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수정 씨에게 보여줬어요. 그 사진을 본 순간 수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옆에는 절친했던 친구 미영이가, 그리고 두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어요. 어린 민호와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하나. 이게 어떻게... 그제야 기억이 살아났습니다. 지은이 바로 자신의 절친한 친구 미영이의 딸이었던 거예요. 지은아, 정말 지은이가 맞니? 네, 맞아요, 수정 이모. 그 한마디에 수정 씨의 눈물에서 능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깨달음에 온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친구의 딸이 지금 자신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는 거였어요. 미영이는? 미영이는 어떻게 지내? 지은 씨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수정 씨의 가슴에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니. 언제, 왜?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몇 년 전부터 암 진단을 받으시고 투병하시다가. 말을 잇지 못하는 지은 씨를 보며 수정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이와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만나서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해서 함께 기뻐했던 그 시절. 우리 애들 나중에 결혼하면 어떨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던 그 말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미영이가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을까? 엄마가 수정 이모한테 연락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너무 자존심이 세셨거든요. 힘들다는 소리를 하기 싫어하셨고. 미영이는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이혼을 한 홀로 두 딸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 거예요. 엄마가 둘째를 낳고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빠는 이미 다른 여자와 떠났고.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좋은 친구를 잃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을 키우게 된 거예요? 동생을? 네, 사실 소윤이는 제 딸이 아니에요. 동생의 딸이에요. 수정 씨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미혼모라고 생각했던 지은이가 사실은 조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소윤이를 부탁한다고.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달라고. 지은 씨의 눈물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은 소윤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소윤이는 겨우 돌이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수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큰 희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25살의 나이에 갑자기 어린 조카의 마마가 되어야 했던 지은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포기하고 아이를 위해 살아온 지은이. 아빠는 소윤이한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키우게 된 거예요. 지은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수정 씨는 지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친구의 딸이자 동시에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온 여성이었으니까요. 미안해. 이모가 몰라봐서 미안해.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을 거라는 걸 알아요. 지은이는 이해심이 깊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세상의 편견을 쌓아온 사람이었기에 수정 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호 오빠는 어떻게 만났어?
병원에서 만났어요. 소윤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그때 민호 오빠가 치료해 주셨어요.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픈 아이를 치료해준 의사와 간호사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엔 더 깊은 인연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그냥 고마운 분이었어요. 소윤이를 정말 친절하게 치료해 주시고 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민호도 지은이에게 각별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어린 아이를 혼자 키우며 힘들어하는 지은이의 모습에서 자신이 어머니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오빠가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윤이와 지은 누나 두 사람 다 내가 지키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정 씨는 자신의 아들이 얼마나 마음씨 좋은 사람으로 자랐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허락 없이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시면 포기하겠다고. 지은이의 말에 수정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편견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인연을 놓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놀라실까 봐서. 아니야, 지은아. 이모가 미안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수정 씨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미혼모라고 단정짓고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구나. 괜찮아요. 소윤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지은이의 말에서 수정 씨는 젊은 시절의 자신을 봤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 그 사랑을 알 수 있었어요. 소윤이를 만나볼 수 있을까? 정말요?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내 손녀가 될 아인데. 그 말에 지은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민호도 어머니의 변화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수정 씨는 지은이와 소윤이를 만났습니다. 5살 소윤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소윤이의 밝은 인사에 수정 씨의 마음은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거부할 수 있까요? 우리 소윤이 정말 예쁘다. 할머니한테 와봐. 소윤이는 낯설지 않고 수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은이는 안도했어요. 소윤아, 이 할머니는 아빠 할머니야. 우리 가족이 될 뿐이야. 정말요? 그럼 저한테 할머니가 생기는 거예요? 소윤이의 순수한 질문에 소정 씨는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럼 할머니 될게. 앞으로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줄게. 그날부터 수정 씨, 지은이, 소윤이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알아가게 되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윤이를 키우면서도 간호사 일을 성실히 해내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영 언니가 정말 좋은 딸을 키웠구나. 수정 씨는 하늘나라의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보면 볼수록 미영이가 생각났거든요. 특히 소윤이를 대하는 지은이의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친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 그것은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지은아, 너는 정말 훌륭한 엄마야. 고마워요, 이모. 소윤이가 있어서 제가 더 많이 배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결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수정 씨는 지은이에 대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지은아, 결혼식 때 이모가 너의 친정 어머니 역할을 해도 될까? 정말요? 그럼
미영이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해야지. 지은이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에서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웠는지요. 고마워요, 이모. 정말, 정말 고마워요. 결혼식 날 수정 씨는 정말로 신부 측 어머니로 참석했습니다. 한복을 굽게 차려입고 지은이의 손을 잡아주며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다. 미영이가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결혼식장에서 민호와 지은이가 서로에게 사랑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며 수정 씨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것이 정말 운명이구나. 미영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했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을 마친 후 세 사람은 특별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미영이가 잠들어 있는 묘지로요. 미영아, 나 왔어. 수정 씨는 친구의 묘비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네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지은이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 결혼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랑. 미영아, 걱정 마. 이제 내가 지은이를 잘 보살필게. 네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내가 다 해줄게. 수정 씨의 약속에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미영이가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수정 이모가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엄마처럼 따뜻하고 든든한 분이에요. 그날부터 정말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정 씨는 지은이를 친딸처럼 아꼈고 소윤이를 친손녀처럼 사랑했습니다. 지은이도 수정 씨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야, 지은아. 너는 일하느라 힘들잖아. 어머니가 더 힘드셨잖아요. 이제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세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모여서 음식도 만들고 소윤이와 함께 놀아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아기가 생겼어요. 지은이의 임신 소식에 수정 씨는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소윤이도 정말 기뻐해요. 동생이 생긴다고. 곧 태어날 아기는 정말로 수정 씨의 첫 번째 친손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민호와 지은이 사이에서 태어날 소중한 생명. 미영아, 네가 선물해 준 거지? 지은이를 통해서 나한테 손자를 선물해 준 거지. 수정 씨는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하늘에서 이 모든 축복을 내려준 것 같았거든요.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수정 씨는 갓 태어난 손자를 품에 안고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가,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할게. 지은이가 산추조리를 할 때 수정 씨는 밤낮으로 돌보아 줬습니다. 친딸을 돌보는 것처럼 세심하게.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친엄마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해주실까 싶어요. 뭔 소리야. 우리가 가족인데. 소윤이도 이제 정말로 수정 씨를 친할머니처럼 따랐습니다. 할머니, 저도 동생처럼 사랑받는 거 맞죠? 그럼 소윤이가 할머니 첫 번째 손녀인데 할머니가 가장 사랑하는 손녀야. 이제 이들은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수정 씨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축복을 놓쳤을 거라고요. 지은아,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야. 저도요, 어머니. 그리고 지금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수정 씨의 집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소윤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동생 준호는 3살이 되어 종종거리며 뛰어다니고 있어요. 할머니, 숙제 도와주세요. 할머니, 저도 안아주세요. 두 아이가 수정 씨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친할머니와 손자, 손녀 같습니다. 소윤아, 숙제는 혼자서 해보려고 노력해야지. 할머니가 힌트만 주세요. 소윤이는 이제 완전히 이 가정의 큰딸이 되었습니다. 동생을 챙기고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정말 의젓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느 날 소윤이가 수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친손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수정 씨는 놀랐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인데 벌써 그런 것을 알고 있다니. 소윤아, 그런 생각을 왜 해? 친구들이 제가 새아빠와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도 친할머니가 아니라고요.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화제가 되는 모양이었어요. 수정 씨는 소윤이를 무릎에 앉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윤아, 할머니가 말해줄게. 네. 가족이라는 건 꼭 피가 섞여야만 가족이 되는 게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란다. 소윤이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윤이를 친손녀보다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선택해서 가족이 된 거거든. 그런 가족이 더 특별하고 소중한 거야. 정말요? 그럼. 그리고 아빠도 소윤이를 정말 사랑하시잖아. 소윤이가 아프면 제일 걱정하시고, 소윤이가 웃으면 제일 기뻐하시고. 소윤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가족인가요? 당연하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가족이야. 그 대화 이후 소윤이는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할머니야. 우리 아빠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고. 그런 소윤이를 보며 수정 씨는 뿌듯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가정에 자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은이도 이제는 완전히 이 가정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고 시어머니를 모시며 정말 훌륭한 아내와 며느리가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지은아, 너는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괜찮아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아요. 그런 지은이를 보며 수정 씨는 미영이를 떠올렸습니다. 미영아, 너의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너가 정말 잘 키웠구나. 어느 날 온 가족이 함께 미영이의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소윤이와 준호에게 엄마의 친엄마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요. 소윤아, 여기 누워 계신 분이 너의 친할머니야. 친할머니요? 그래, 엄마의 엄마시지. 하늘나라에 계시는 할머니야.
소윤이는 묘비 앞에서 조그맣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소윤이에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어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가 소윤이에게 말했어요. 소윤아, 이 할머니가 우리를 수정할머니와 만나게 해주신 거야.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럼 하늘나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정 씨는 마음속으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고마워. 지은이를 보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진짜 가족을 얻었어. 그리고 지금도 이 특별한 가족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정 씨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지은이는 시어머니와 함께 장보기를 하며 민호는 퇴근 후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바쁩니다. 주말이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요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진 가족이에요. 어머니,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수정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도야, 지은아. 너희들이 있어서 나도 정말 행복해. 처음에는 어머니가 절 받아주실지 걱정이 많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정말 바보였던 것 같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아니에요. 이해해요. 어머니도 혼자 아드님을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지은아, 우리가 만난 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하늘에서 저희를 맺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고, 사랑이었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형태의 가족이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도 있고,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후자에 해당하죠. 수정 씨는 이제 누군가가 미혼모라는 단어를 꺼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얼마나 깊고 복잡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사랑이 깊은 사람일지. 편견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수정 씨는 자주 혼자 반성합니다. 만약 그때 편견을 버리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다행히 깨달을 수 있었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편견 때문에 진정한 인연을 놓치는 사람들, 선입견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언젠가는 이해와 사랑이 편견을 이기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수정 씨와 지은이처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더 많아진다면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고 이해하고 함께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